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몇몇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보겠습니다. 오래된 고택에는 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에서 몇 대를 이어 살아온 김씨 가문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 집에서 각종 이상한 현상을 겪곤 했다고 한다. 매년 여름, 정확히 말하면 7월 중순에 시작되는 이 현상은 7월 내내 지속되다 8월이 지나야 멈춘다고 했다. 모든 일은 1985년 여름, 이 집으로 이사온 찬호란 인물이 주인공이다. 대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 온 그는 처음에는 이곳이 천국 같은 피서처라고 생각했다. 짙은 녹음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이 가득했다. 첫 번째 여름,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게 된 것은 7월 15일이었다. 그날 밤, 찬호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끼익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복도를 걷는 듯한 발소리. 처음에는 그저 집이 낡아서 생기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다. 찬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 집안 어디에 있었다. 이튿날, 찬호는 가족에게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누나인 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찬호를 짓궂게 놀리기까지 했다. 귀신이라도 봤다고? 하하,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나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찬호는 수진의 놀림에 은근히 화가 났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밤이 될수록 진실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밤, 이번에는 찬호뿐만 아니라 그의 남동생 민수까지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놀란 민수는 이불을 푹 뒤집었었고 두 형제는 그렇게 아침을 맞았다. 세 번째 밤에는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안방에서 취침 중이던 부모님마저 그 소리에 잠을 깼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아버지가 거실로 뛰쳐나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거실 바닥에는 흙투성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아이의 것처럼 작고 얇았다. 아침이 되자 찬호의 가족들은 한데 모여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년지도 몰라 아주 옛날 우리 가문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 집에서는 매년 이상한 일이 반복되더니 어느 해에는 집안 식구 하나가 그냥 사라졌어. 칼로 베듯 잘라진 할머니의 말에 방아는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애는 찾지 못했어. 아무리 찾아도. 이후로 그 애의 영혼이 매년 이 맘때면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었지. 가족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밤마다 모기장을 치고 성수를 뿌렸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집안 곳곳에 놓인 위패에 향을 피워 올리며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8월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시간이 흘러 찬호의 가족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갔다. 매해 여름마다 찾아오는 이상한 손님에도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 외의 계절에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여름, 찬호는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한다. 앨범 속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오래전 사라졌다는 가족의 일원이었을까? 어린아이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낯이 껐다. 그해 여름, 찬호는 다시 한번 그 아이가 돌아올까 두려움에 잠을 설쳤지만 여전히 그 집은 그들의 집이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저 낡고 평범한 한옥 중 하나로 남았다. 그렇게 찬호네 가족과 함께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밤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결국 집안의 비밀을 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추측과 함께 무성해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기억 속에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되는지도 모른다. 공포란 미지의 것에서 기인하기에 이 옛날 고택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신비로 남아있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은 도서관이 24시간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수는 일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책과 씨름하고 있던 민수는 집중력이 흐려져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의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니 도로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따금씩 고요히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바람이라도 쐬야겠다고 생각하고 책상을 떠나 도서관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오히려 고요함이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도서관 주변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피로 때문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계속되어 누군가가 계속 그의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자주 돌려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서관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서관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언뜻 보이던 사람이 서서히 가로등 밑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검정색 후드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가방 사이로 희미하게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 순간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갑자기 그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급히 도서관으로 뛰어 들어가려 했으나 도서관 앞에 놓인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일어서려 하던 찰나 그 사람은 민수 곁에 도달했고 가까이서 보니 그 얼굴은 사람의 형태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깊게 패인 상처와 함께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삶의 위협을 직감하고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 존재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민수 앞에 서서 조용히 가방을 들이밀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책과 필기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들은 전부 도서관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민수에게 천천히 손짓하며 책을 하나 꺼내 들고는 앞장을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 도서관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기묘한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궁금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주변의 공포감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밤이 지날수록 민수는 그 존재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즈음 책을 덮었을 때 그 존재는 사라졌고 주위를 살펴보니 도서관의 출입문은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험을 한 민수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 급히 자신이 본 것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바로 그 도서관에서 정체불명의 화재로 사망한 직원이 있었다는 소식을. 하지만 그 직원의 유령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수많은 미스터리를 제공하며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직장을 얻으면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가끔씩 주말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주말을 맞아 고향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철수는 저녁 노을이 깔린 마을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고향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가는 길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릴 적 들었던 귀신 이야기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항상 이 묘지 근처에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며 겁을 주곤 했지만 철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한 기운이 묘지 근처를 지날 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묘지 앞을 지나치려 할 때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걸음을 멈춘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분명 묘지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철수는 어느새 묘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비석들이 늘어서 있었고 몇몇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중 가장 큰 비석 뒤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비석 뒤로 다가갔습니다. 비석 뒤에서 그는 느닷없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나타난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의 목소리에 놀라는 듯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는 듯 보였고 철수는 순간 본능적으로 돌아서서 달아나고 싶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녀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무언가 설명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자는 철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철수는 그제야 몸이 움직였고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철수는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전날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떠도는 올령이 있다고들 하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이었지. 그녀의 영혼이 남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들 하더구먼. 철수는 싸늘한 기운이 다시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지 근처를 지나치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그 소름 끼치는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